60대 이후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이 영상에서는 은퇴 후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3단계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불안을 줄이고 원칙을 세우는 법, 안정자산의 기본 구조, 그리고 수익형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하는 실전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실제 사례와 실천 팁을 통해 여러분이 바로 오늘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사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하세요. 앞으로도 현실적인 재테크 정보와 노후 자산관리 비법을 꾸준히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키고 계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이런 걱정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모은 돈 은퇴 후에 다 잃으면 어떡하지? 또는 요즘 뉴스에서 사기니 코인이니 위험한 얘기들이 너무 많던데 어디에 넣어야 안전할까? 라는 생각 말입니다. 사실 이런 걱정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60대 이상 세대는 한 세대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은행 예금만 해도 이자가 쏠쏠했고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도 변동이 심하고 부동산도 예전처럼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비대면 투자, 해외 주식, 가상자산 같은 새로운 자산 형태가 등장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자산 관리가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인생의 후반전에서 절대 잃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지켜낼 수 있는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3단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대신 실제 사례와 구체적인 실천법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바로 내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 자산을 불안해하지 않고 평생 든든하게 지켜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노후 자산을 위험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불안감입니다. 불안하면 사람은 판단을 잘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이거 대박 난다더라 하고 권하는 투자에 갑자기 목돈을 넣거나 은행 이자 너무 낮잖아 하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고수익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피해를 본 금융사기 건수는 전체의 45%를 넘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고수익 보장형 투자 사기의 피해자는 대부분 은퇴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안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조급함이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자산을 지키는 사람은 급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빨리보다는 오래를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불안을 줄이고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지키는가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불리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내 삶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준비라는 목표로 바라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생활비, 의료비, 자녀 지원비, 여행비 등 인생 후반에 필요한 항목을 먼저 적어봅니다. 그런 다음 이 중 절대 손실이 나면 안 되는 돈과 조금의 위험은 감수해도 괜찮은 돈을 구분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바구니를 나누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이 돈은 안전하게 지켜야지라는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생기면 이상한 제한이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65세 은퇴자가 있습니다. 그는 은퇴 후 3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은행에 넣으려다 친구가 이거 하면 월 2%씩 이자 나온다더라 라는 말에 혹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내 생활비다. 잃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2억 원은 안전하게 정기예금으로 나머지 1억 원은 안정형 채권형 펀드에 넣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원금은 그대로 있고 매달 소소한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잠이 잘 와요. 이 말이 바로 핵심입니다. 진짜 안전한 투자는 마음이 편안한 투자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잠을 지켜주는 게 좋은 투자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안정자산의 기본 구조를 세우는 것입니다. 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마치 집을 짓듯이 기초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그 기초는 세 가지입니다. 현금성 자산, 예금성 자산, 그리고 보장성 자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배분하면 어떤 위기가 와도 여러분의 노후 자산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첫째, 현금성 자산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가족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비 6개월분 정도는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건 수익을 위한 돈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장치입니다. 둘째, 예금성 자산은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 기둥입니다. 은행 정기예금, 적금, CMA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요즘은 고금리 특판 예금이나 조건별 우대 금리를 잘 활용하면 이자율이 꽤 괜찮습니다. 셋째, 보장성 자산은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안전벨트입니다. 보험이 대표적입니다. 단, 보험은 과하게 들면 수익을 깎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항목만 남겨야 합니다. 실손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사망 시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 구조를 만들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겨도 최소한의 안전망은 있다 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 확신이 불안을 줄이고, 불안이 줄면 불필요한 위험에 뛰어드는 실수를 막습니다. 이렇게 기본 구조를 세운 뒤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 즉 수익형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 바로 수익형 자산의 안전 운용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계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수익형 자산이라고 하면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혹은 최근엔 ETF 같은 상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산에도 공통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분산입니다. 한 곳에만 돈을 몰아넣으면 위험이 커지고 여러 곳에 나누면 위험이 줄어듭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한때 부동산이 좋다고 해서 전 재산을 아파트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집값이 하락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졌습니다. 반대로 주식시장이 좋을 때 전 재산을 주식에 넣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오르내립니다. 안전한 노후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익형 자산도 분산시켜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주식, 채권, 그리고 일부 대체 자산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주식은 전체 자산의 2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한두 개 기업에 집중하지 말고 ETF나 인덱스 펀드처럼 여러 기업에 자동으로 분산되는 상품을 선택하면 안정적입니다. 둘째, 채권형 자산은 주식보다 안정적이지만 수익이 낮습니다. 대신 시장이 흔들릴 때 든든한 완충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국채형 펀드나 회사채 펀드는 안정성과 이자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셋째, 대체 자산으로는 리츠REITS나 배당형 펀드 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자산은 부동산이나 인프라의 투자에 매달 일정한 배당금을 줍니다. 주식처럼 큰 등락이 없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노후 자산의 목적은 크게 버는 것이 아니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의 수익을 목표로 꾸준히 유지하면 1년이면 12%가 됩니다. 반면 욕심을 내서 한 번에 10%를 노리다 손실을 보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복리보다 손실 회복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후 자산 운용의 핵심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생활비 분리 계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들어오는 연금, 이자, 배당금을 한 계좌로 모읍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이 계좌에서만 인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산 흐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출을 조절하기 쉽고 불필요한 투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자동 이체형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ETF에 자동 투자하면 시장의 변동에 덜 휘둘리고 장기적으로 평균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에 투자하든 이해하지 못한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실제로 금융사기 피해자의 70% 이상이 상품의 구조를 잘 몰랐다 고 답했습니다. 누군가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말해도 스스로 이해할 수 없다면 멈춰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투자에서 안정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실천하면 여러분의 노후 자산은 공격이 아니라 수비 중심으로 운용됩니다. 즉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정기 점검과 업데이트입니다. 세상이 변하듯 여러분의 자산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금리, 세금, 인플레이션, 환율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뀝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 자산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조정해야 합니다. 이걸 노후 자산 점검의 습관화라고 부릅니다. 점검할 때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첫째, 지금 자산 구조가 여전히 내 생활에 맞는가? 둘째, 수익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 셋째, 불필요한 상품이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자산은 꾸준히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구조와 원칙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이 원칙을 적용해 성공한 사례들을 살펴보며 여러분이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안정 자산 중심으로 인생 후반의 불안을 이겨낸 사람. 둘째, 분산 투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 셋째, 꾸준한 점검 습관으로 평생 자산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68세의 김정자 씨입니다. 김 씨는
5년 전 남편의 퇴직금 4억 원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몰라서 밤마다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동산이 답이다, 주식이 요즘 돈 된다 라는 말이 넘쳐났습니다. 김 씨는 결국 전문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큰 수익이 아니라 평생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 김 씨는 자산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생활비용으로 필요한 2억 원은 예금과 CMA에 넣었고 1억 원은 안정형 펀드에, 나머지 1억 원은 월세 수익이 나오는 소형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이후 5년이 지나도 원금은 지켜졌고 매달 안정적인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김 씨는 이제는 은행 창구에 가도 불안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지키는 원칙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유형입니다. 62세의 박성호 씨는 주식 투자로 오랫동안 손실을 봤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확실한 정보라며 주변 이야기에 휩쓸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투자하는 걸 이해하고 있나? 그리고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식 대신 ETF와 채권형 펀드로 전환했습니다.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ETF에 투자했고 남은 돈은 국채 펀드에 넣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의 자산은 안정적으로 불어났고 수익보다 중요한 마음의 안정을 얻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뉴스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시장이 아닌 내 원칙을 믿어요. 이 말이 바로 노후 자산의 핵심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70세의 이정숙 씨입니다. 이 씨는 특별한 재테크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부터 매년 한 번 자산 점검하기를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매년 1월이면 노트를 꺼내 은행 계좌, 보험, 투자 상품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필요 없는 보험은 해지하고 금리가 낮은 예금은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항상 현금 비중을 30% 이상 유지했습니다. 덕분에 금리 변화나 시장 변동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점검 습관 덕분에 평생 편하게 살아요. 자산의 크기보다 관리의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불안을 줄이는 원칙, 분산 투자, 그리고 정기 점검이라는 세 가지 축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불안 대신 확신이, 걱정 대신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산 현황을 정리한다. 지금 가지고 있는 예금, 보험, 투자 상품을 모두 적어보세요. 단순히 금액만 쓰지 말고 각각의 목적을 함께 적습니다. 생활비용, 의료비용, 장기 투자금 등으로 구분하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둘째, 위험과 안전을 구분한다. 앞서 말한 두 개의 바구니로 나누세요.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돈, 그리고 약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돈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셋째, 현금 비중을 확보한다. 생활비 6개월분은 반드시 비상금으로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넷째, 상품을 이해한다. 모르는 상품, 복잡한 구조, 수익률이 너무 높다는 상품은 피하세요. 다섯째, 점검 일정을 정한다. 매년 생일이나 새해 첫 주에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자산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돈을 지키는 진짜 목적은 단지 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지켜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곧 가족과의 평화로운 일상, 건강한 삶,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돈이 불안하면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원칙들을 실천하면 단순히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안정감을 되찾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돈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다. 스스로의 원칙을 세우고 욕심을 줄이며 꾸준히 점검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길고 가능성은 많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바로 종이 한 장과 펜을 꺼내 여러분의 자산 구조를 그려보세요. 그것이 바로 평생 돈 걱정 없는 삶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전략은 3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불안을 줄이고 원칙을 세운다. 두 번째, 안정 자산의 구조를 만든다. 세 번째, 수익형 자산을 분산하고 점검한다. 이 3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실천하면 여러분의 자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돈은 지키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불리는 것입니다. 안정된 기반이 있어야 비로소 진짜 성장도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이 영상을 적용해 보세요. 지금 바로 자산 노트를 만들어 정리하고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세요.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 등으로 나누고 각 항목의 재원을 정리하면 마음이 훨씬 안정됩니다. 이렇게 명확히 구분하는 순간
돈이 어디로 가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돈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실제적인 정보를 매주 전해드립니다.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삶을 안정시키는 지혜를 알려드립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준비합시다.